네,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는 또 메서드를 얘기를 했는데, 클래스 안에 메서드죠. 클래스 밖에 메서드 만들 수 없어. 주의사항 5번에다가 내가 특징 얘기하시면서 하면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뭐 메서드라고 불려지는 거는 이제 클래스 안에 그리고 객체 안에 만들어지면은 어차피 메서드는 뭐라고 그랬어요? 메서드는 이제 호출할 때 실행되는 코드 블록인데 그 클래스 안에 구성원이죠. 네, 클래스 안에 구성원이에요. 코드를 재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메서드를 사용한다. 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메서드 안에 메서드는 못 만든다. 그래서 메서드는 클래스 내부의 선언에서 소괄호, 종괄호로 구성되어 있고 뭐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의 기본기가 비슷했죠. 그리고 내장 메서드도 있고 사용자정의 메서드도 있고 메서드는 클래스와 구분하기 위해서 소문자를 시작한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얘기였죠. 네, 캐멀 케이스, 즉 앞글자는 작게 시작하고 뒷글자의 단어마다 꼴록꼴록 올라오게 대문자를 쓰시면 그게 바로 낙타 등 봉우리가 올라온 것 같다 해서 캐멀 케이스라고 합니다. 뭐더라 한글 표현할 때 이상하게 쓰던데. 카멜? 카멜 케이스 뭐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뭐 영어 단어가 캐물 이런 비슷한 발음이 이거 캐물이잖아. 캐물 케이스라고 적은 거고요. 낙타 케이스라고 하면 또 이상하지.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이드 여기 이제 메서드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리턴 값이죠. 그래서 리턴 값 있음, 리턴 값 없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말씀드렸고요. 보이드 하면은 보이드가 리턴 값 없음인데 이런 단어는요. 영어 학원도 가서 영어도 배우잖아. 심지어. 이런 단어는 꼭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안 찾아봤어? 그럼 지금 나랑 찾아봐. 빈 공간. 여러분 공허감이 드십니까? 공허함이 들어요. 뭘 열심히 했는데 다 망했어. 주식 투자했는데 주식 다 날아갔어. 공허하죠. 그때 쓰는 단어가 보이드예요. 네? 뭐 I feel the void 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뭐야? 그의 아래에는 시커먼 공동뿐이었다. 빈 공간? 오, below him was nothing but a black void. 빈 공간을 보이더라고. 그 예를 들어 쓰는 말이야. 쓰는 말이니까 하나도 없는 리턴 값이 하나도 없는 뭐 이런 뜻이 되겠네. 형용사로도 있고 무효의 법적 효력이 없는 이런 뭐 뜻으로 얘네들이 쓰는 말인데 여기다가 갖다 쓴 거지 void. 그러면 우리가 만든 메서드에 보면 void 리턴 값이 없는 void. 리턴 값이 있으면 스트링형을 받는구나. 그리고 int 하면 인티저형을 리턴하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리턴 값으로 알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뭐가 있었어? 특징 좀 체크하고 있어요. 특정 데이터 메서드를 매개 변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매개 변수마다 다 형 선언을 해서 그 형에 맞게끔 전달 값을 주면 된다. 뭐 이런 거는 당연히 컴마로 구분해서 보낸다. 그리고 메인 메서드는 당연히 처음 실행되는 메서드를 한번 소개했고요. 그다음에 오버로딩이 중요한 거였죠. 메서드 오버로딩. 그래서 같은 이름인데 어떻게 여러 개 만들지? 원래 안 되는데 여기에 그 세팅된 전달 변수의 종류와 개수가 다르면 여러 개를 중복해서 로딩 시킬 수 있다. 그래서 오버로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메서드 오버로딩. 오버라이딩하고 흔히 많이 질문들을 한다. 말이 비슷하니까. 근데 라이딩은 올라타는 거, 라이더들을 생각해 주라고 그랬어요. 부모 클래스로부터 상속을 받은 자식이 부모의 메서드를 다시 재정의해 주는 거, 다시 뭐 고쳐서 쓴다든가 그런 걸 오버라이딩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변수에 이제 사용할 때 메서드 안에서 변수가 선언돼서 쓰는데 스태틱이라는 이 키워드가 좀 특이한 키워드였죠. 우리 여기 메서드에도 여기 스태틱은 어디 소속이라고? 클래스 소속이라고요. 스태틱은 스태틱의 의미. 메서드는 클래스 객체를 생성 후에 사용한다. 스태틱 메서드가 아닌 거는 바로 변수를 거꾸로 쓴 거 아니에요, 이거? 스태틱 메서드는 클래스 객체 생성 후에 사용한다. 이거 거꾸로 쓴 거 같은데요? 우리 여기서 잘 한번 보세요. 여기 스태틱 void 여기에서 메서드가 스태틱 void였잖아. 스태틱 my first를 뭘 생성을 해서 여기서 호출했나요?
그냥 바로 호출했잖아. 예, 그러니까 이거 거꾸로 쓴 거지. 스태틱이 아닌 메서드는 스태틱 메서드는 이거 위아래를 거꾸로 썼다고요. 스태틱 메서드는 바로 변수를 사용할 수 있다. 스태틱이 아닌 메서드는 잘 설명한 거 맞아. 스태틱인데 마이너. 그래서 마이너를 어디서 썼지? 얘를 여기서 썼지? 아, 변수 얘기한 거구나, 이거. 아, 변수 얘기다. 그럼 이게 맞다. 고치지 마, 고치지 마. 스태틱 메서드는 클래스 객체 생성 후에 사용한다. 스태틱이 아닌 메서드는 바로 변수를 사용할 수 있다. 스태틱이 아닌 메서드는 이게 맞아요. 저는 저기 변수 얘기가 아닌 줄 알았어. 변수 얘기. 호출할 때 얘기하는 거죠. 호출할 때는 이제 바로 호출할 수 있다는 거고요. 스태틱이 아닌 메서드는 바로 변수를 사용할 수 있다. 즉 무슨 얘기냐면요. 스태틱이 아닌 메서드는 객체 생성을 항상 해야 되잖아. new 이렇게 해가지고 객체 생성을 해야 되니까 하위에 있는 모든 멤버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고요. 변수의 스태틱을 사용하면 모든 메서드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했죠. 변수의 스태틱을 쓰면 그 얘기예요. 변수의 스태틱을 쓰면. 그러니까 이 얘기가 메서드에서 변수 사용에 대한 얘기를 쭉 정리한 거였습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 이제 07번으로 넘어갈까요? 07번. 07번 만들러 가요. 오른쪽 버튼 쇠팔 07 자바 07 제2대문자 자바 07 자바 자바 07점 자바 좀 만들어 보세요. 요 클래스명하고 똑같아야 되죠? 네. 만드세요. 짠. 그리고 여기 메인 메서드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메인 static void 메인 먼저 실행되는 구역. 그래서 클래스를 만들어 보고요. 타이틀 하나 다 줄까요? 네. 자바 07 점 클래스와 객체 그리고 속성과 메서드 속성과 메서드 네, 여기다가 주석을 좀 달고 가볼게요. 우리가 뭘 하는 거지? 클래스. 클래스란? 클래스가 뭐였어요? 클래스. 네, 클래스는 이제 객체를 만들기 위한 녀석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클래스는 객체의 템플릿이에요. 클래스는 객체를 만들기 위한 템플릿이다. 그리고 반대로 보면 객체는 뭐예요? 객체는
클래스의 실물이다. 이거를 갖다가 인스턴스라고 보통 얘기해요. 인스턴스다. 이렇게 얘기해요. 인스턴스. 실물. 클래스의 실물. 실제 메모리에 생성된 거예요. 네. 클래스는 이런 걸 만들기 위한 틀이라고 그랬죠? 객체를 만들기 위한 템플릿이다. 틀이에요, 틀. 그리고 반대로 보면 객체는 클래스의 실물이다. 클래스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찍어서 나온 거예요. 실제로 사용되기 위한 게 바로 네, 클래스와 객체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리고 클래스에는요, 크게 뭐가 돼 있어요? 구성 요소. 클래스란 이런 거고요. 클래스의 구성 요소. 클래스의 구성. 클래스의 구성은 어떻게 돼 있어요? 속성과 메서드로 돼 있죠? 속성과 메서드. 속성과 메서드로 구성된다. 그래서 속성은 1번. 속성은 뭐예요? 속성. 속성은 클래스 내에 선언된 변수지 뭐야. 그지? 클래스 내에 선언된 변수다. 그리고 2번 메서드는 뭐예요? 클래스 내에 생성된 함수다. 우리가 이제 변수 함수라고 일반적으로 쓰는 명칭으로 정의를 해보자면 클래스 안에 속성과 메서드는요 변수하고 함수예요. 별거 아니야.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뭐 여기서 뭐 아주 그냥 격전 높게 생각하는데 그냥 뭐 그런 거죠. 네, 그럼 그래서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보통 만든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객체 지향 프로그램은요 이런 클래스를 나눠주는 거죠. 객체 지향 프로그램 얘기를 많이 해요. 객체 지향 그러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은 무엇인가? 지향 프로그래밍 이란 이 클래스가 나와서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OOP라고 그러거든요. OOP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이거는 오브젝트 오리엔티드가 뭘 지향한다는 얘기예요. 지향 오리엔티드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객체 지향 프로그램 이게 뭘 뜻하냐?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 뭐예요? 네, 모든 기능별로 구분하여 클래스를 만들고 네, 그 클래스가 객체를 생성하잖아요. 클래스는 객체를 생성할 때 그 클래스는 객체를 생성하여 모듈별, 기능별, 그죠? 기능별로 나눠진 모듈화 프로그래밍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프로그래밍 방식을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클래스를 만들 수 있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클래스를 만드는 게 클래스가 객체의 템플릿이라면서요. 네, 그러니까 객체를 만들기 위한 틀을 만들 수 있으니까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거죠. 이것도 복잡하게 생각할 건 하나도 없어. 클래스를 만들 수 있으니까 객체 지향을 할 수 있구나. 객체를 지향한다. 객체화를 해서 따로따로 다 구분해서 만들어서 쓸 수 있다. 이거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기에 기본적으로 이제 클래스와 클래스 구성,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한 얘기까지 간단하게 언급했으니까 우리 실제로 한번 만들어 보죠. 네. 메인 프로그램에다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뭐 주제를 여러 가지로 만들어 볼 수 있겠지만 여기 클래스를요 별도의 파일로 물론 만들 수 있거든요. 제가 클래스를 여기 상단에다가 클래스를 안에다 또 만들 거예요. 제가요. 클래스명과 동일한 이름의 파일에는 단 하나의 퍼블릭 클래스를 가질 수 있다. 클래스를 가질 수 있다.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단 하나의 파일 안에 하나의 자바 파일 안에는 다른 클래스도 만들 수 있다. 이게 현업에서도 다른 클래스를요 한 파일 안에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쓰기도 하고요. 그렇게 많이 써요. 그래서 다른 클래스는 추가 클래스는 퍼블릭 접근자 접근 한정자를 쓸 수 없다. 네. 안 쓰면은 그냥 기본 디폴트가 되는데요. 이 디폴트 내용에 대해서는 안 썼을 때는 디폴트예요. 접근 한정자, 접근 제한자, 모디파이어라고 하거든요. 네. 접근 한정자는 이게 모디파이어라고 해요. 모디파이어. 접근 한정자는 안 쓰면 AULT 디폴트라고 부른다. 네, 요거는 제가 한정자에 대한 얘기는 또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럼 접근 한정자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뭐 이게 아주 엄청난 어려운 개념이나 그런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얘기를 일단 한정자 얘기를 여기서 말씀드리고 갈게요. 맨날 우리가 퍼블릭 어쩌고 퍼블릭 이렇게 했잖아요. 네, 퍼블릭 여기 퍼블릭 썼잖아. 이 퍼블릭이 뭔 뜻이요? 그래서 접근 한정자 얘기를 위에 상단에다 드릴게요. 잠깐만. 이거 안에다가 쓸게요. 클래스 안에다가. 너무 위에다가 내용이 너무 줄줄이 많이 들어가서. 이거를 요 안으로 이동시킬게. Alt 방향 기둥에서 이 클래스 선언한 거 안에다가 쓸게요. 이렇게. 히히. 주석을 풀까? 주석 풀고 여러 줄 주석을 달아줄게. 여러 줄 주석을 달게 여기다가. 그 접근 한정자에 대한 얘기를 내가 드리려고 그래요. 별 표시 좀 할까 우리? 별 표시 좀 하겠습니다. 여기 바 하나 거줄게요. 언더바. 자, 클래스에서 사용되는 접근 한정자를 말씀드릴게요. 클래스에서 사용하는 접근 한정자. 모디파이어라고 하는 모디파이어. 수정할 수 있는 뭐 이런 얘기잖아. 모디파이어. 모디파이어. 이렇게 쓰거든요. 네, 접근 한정자. 접근 한정자는 딱 두 가지예요. 퍼블릭을 쓰거나 안 쓰거나. 퍼블릭을 쓰거나 안 쓰거나 둘 중 하나예요. 네. 이거 말고 접근 제한자 말고 다른 것도 있어요, 물론. 근데 그건 접근 제한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야.
네, 오직 접근 제한을 얘기하는 건 퍼블릭을 쓰거나 안 쓰거나 이 둘 중에 하나예요. 클래스에 대해서는. 네, 그래서 그러면 1번 퍼블릭을 쓰면 뭐냐? 퍼블릭. 네, 퍼블릭은요. 무슨 의미냐면요. 모든 다른 클래스에서 이 클래스를 참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접근 가능, 접근 허용, 뭐 이런 얘기겠죠? 퍼블릭. 이 퍼블릭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알잖아요. 퍼블릭. 이 공개한 거잖아, 공개. 퍼블릭이라는 단어 뜻을 알면 돼. 그래, 퍼블릭이라고 찾아볼게요. 퍼블릭이라는 말은 우리 퍼블리셔 뭐 할 때도 퍼블릭이라는 말이 있지만 퍼블릭이라는 단어를 좀 찾아볼게요. 이 영단어를 한번 찾아보는 건 아주 도움이 돼요. 퍼블릭, 일반인, 대중의, 공공의, 대중을 위한, 대중. 그렇지? 일반적으로 공개된 거야. 공공의. 공공의라는 뜻이 되게 강하고요. 공공의의 반대말이 프라이빗이잖아요. 네, 이 프라이빗이라는 걸로 또 사용되는 어떤 무엇도 있어요. 근데 이제 클래스에서 사용되진 않고요. 그거는 메서드나 뭐 이런 데서 사용되는 애들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한번 의미를 찾아봤고요. 그렇다면 퍼블릭은 모든 다른 클래스에서 접근 허용한다. 그런 얘기고요. 다른 클래스에서 얘를 생성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2번. 그냥 디폴트라고 일단 쓸게요. DALT. 이 디폴트는요. 앞에 아무것도 안 쓴 경우를 얘기합니다. 앞에 아무것도 퍼블릭을 쓰는 게 아니야. 안 쓴 경우. 네. 이거예요. 아무것도 안 쓴 경우. 이걸 화살표로 할까? 이렇게. 퍼블릭은 모든 다른 클래스에서 접근 가능. 그리고 디폴트는 같은 패키지 안에서 접근 가능. 근데 이 패키지라는 걸 뭘 패키지? 패키지는 뭘 가방이 패키지잖아. 백팩 하면 싸고 있는 거잖아. 패키지. 패키지. 같은 패키지 안에서 접근 가능. 안에서만 접근 가능. 일반적으로 안 쓰면 같은 패키지 안에서만 접근 가능하고요. 다른 그러니까 패키지라는 건요, 폴더로 보시면 돼요. 패키지는 폴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패키지는 폴더라고 생각하면 돼요. 폴더라고 생각하세요. 폴더. 폴더를 싸고 있어. 그러면 다른 폴더에서는 이 클래스를 접근할 수가 없다고요. 그게 아무것도 안 쓴 경우가 디폴트예요. 그래서 클래스에서 쓰는 한정자를 일단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속성과 메서드일 경우에는 조금 다른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별도로 알아봐야 되고요. 일단 지금 클래스는 크게 두 가지, 퍼블릭을 쓰거나 안 쓰거나 이 두 가지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디폴트라고 쓰는 게 아니에요. 디폴트는 기본값이란 얘기죠.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요, 클래스를 제가 맨 앞에 얘기했던 게 뭐예요? 클래스명과 동일한 이름의 파일에는 단 하나의 퍼블릭 클래스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하나의 자바 파일 안에는 다른 클래스를 만들 수 있다. 만들 수 있어요. 퍼블릭이 하나이기만 하면 돼요. 다른 추가 클래스 퍼블릭 한정자를 쓸 수 없다. 접근 한정자, 모디파이어를 안 쓰면 디폴트라고 부른다. 그래서 여기 퍼블릭하고 디폴트를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밑에다 이제 만들어 볼게요. 이 클래스 여기 하나 만들었잖아. 얘가 클래스잖아. 얘가 퍼블릭 클래스 자바 07. 그러면 자바 07 클래스 여기 표시 한번 할게요. 여기는 자바 07 클래스. 가 끝나는 데가 여기고요. 지금 요거는 메인 메서드죠. 메인 메서드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딴 데 파일 만드는 거를 이제 패키지화를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아직 패키지는 제가 안 만들고요. 여기다가 클래스를 딴 거를 생성을 한번 해볼게요. 원래 클래스를 따로따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안 만들면 어떻게 생기는지 한번 볼게요. 자, 과일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과일 클래스 만들어 볼게요. 과일 클래스. 클래스 앞에다가 여기다가 뭐지? 퍼블릭 프루츠. 네, 과일이란 뜻이죠? 과일 클래스를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근데 퍼블릭이 앞에 뭐라고 찌글찌글 되어 있지? 안 되는데 일부러 해본 거야. 프루츠. 네. 프루츠 클래스예요. 뭐라고 나와요? syntax error on token public class expected after this token java. 여기에다가 뭐 쓴다는 얘기예요, 이 설명이. 안 쓰시면 그냥 디폴트가 돼요. 디폴트. 아, 클래스라는 건 말은 써야지. 아, 내가 아까 클래스라는 말을 안 썼구나, 여기다가. 클래스랑 키워드는 꼭 써야 돼요. 다시. public class. public class인데, 얘가 네, public type fruits must be defined in its own file. 이렇게 하려면 자기 파일을 가져야 된다고요. 이렇게 public으로 하시려면. 그래서 public을 안 쓰면 가능합니다. 이 안에서. 근데 요게 클래스 파일이 다 따로 만들어져요. 이렇게 따로따로 묶음을 만드시면 어차피 따로 만들어져. 한 파일 안에 있어도. 자, 파일 클래스. 자, 여기다 속성과 메소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속성 뭐라고? 클래스 안에 선언된 변수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뭐 과일에 관련된 얘기를 여기다가 정의해 보려고 그래요. 뭐 과일 이름이 있겠죠? name. 그죠? 그리고 string. 과일의 그 컬러, 색깔이 있겠죠? 과일 색. 그리고 과일의 string flavor. 이게 플레이버인가? 잠깐만, 내가 헷갈린다. 이게 단어가. 플레이버 같은데? 또는 OR 해도 되죠. 플레이버. 풍미. 플레이버. 내가 단어를 잘못 알고 있었네. 플레이버. 잘못 쓸 뻔했어. 페이버릿 할 때 그게 아니라 플레이버. 플레이버. 이거. 플레이버. 네, 이게 향미. 향기. 뭐 이런 걸 플레이버라고 그래요. 플레이버. 향기. 그리고 그 뭐 킬로그램, 몇 그램 이거 무게, 한 개당 무게 같은 거를 여기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더블. 여기에다가 weight. 이렇게 더블형으로. 그러니까 여기 선언된 변수들은 각각 뭘 하려고 했어요? 여기다가 파일명 이렇게 하나하나 정의를 하는 거예요. 파일 이름, 그다음에 파일 색 2번, 파일 색, 파일의 대표색이 있겠지. 그다음에 3번 파일 향기, 향기가 어떻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4번 파일 해당 무게, 무게를 내가 weight, 무게가 weight죠. 네. 요렇게 이제 내가 만들어주고 싶은 거야.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정의를 또 내려줄 수 있겠죠. 5번 과일에 대한 정의. 정의는 define이라는 게 정의하다 그러거든요. 잠깐 definition이라고 써야 되나? 정의 명사형으로 쓰려면 definition. 요게 정의지. 그 명사형으로 써줘야지 좋을 것 같아요. definition. 그러면 스트링형으로 definition 이렇게 쓸게요. definition. 그럼 여기 지금 하나도 여기다 이렇게 만들면서 요게 속성이야. 이 클래스를 구성한 속성이야. 과일 클래스야. 그래서 과일이라는 특성을 담아줄 수 있는 클래스를 만드는 게 지금 목표예요. 그래서 내가 과일 클래스 이렇게 만들었어.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클래스가 생성될 때요, 무조건 생성자라는 게 만들어지거든요. 네.
과일 클래스 안에 생성자가 내가 안 써도 여기다 이제 생성자에 대한 말씀 드릴게요. 생성자. 클래스 생성자. 생성자 1번. 클래스명과 동일한 이름의 메서드가 생성자예요. 그리고 클래스가 처음 생성될 때 반드시 실행된다. 요게 바로 생성자예요. 말 그대로 이름이 생성자잖아. 생성자. 생성자. 어디서 생성자 들어보지 않았어? 생성자 어디서 안 들어봤어요? 생성자를 우리가 컨스트럭터라고 하잖아. 이 생성자란 이름을 컨스트럭터. 이 컨스트럭터라는 단어를 내가 찾아볼게. 찾아봐봐. 컨스트럭터. 제작자, 뭐 만드는 사람을 컨스트럭터라고 하죠. 네, 컨스트럭터. 그러니까 이 클래스의 메모리를 만들어주는 애가 컨스트럭터예요. 이 생성자라고 그래요. 이거를 컨스트럭터. 생성자. 여기 뭐 객체 지향 프로그램에서 객체 함수, 객체 초기화 함수라고 그랬죠. 객체 초기화. 객체 초기화 함수. 함수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내가 안 만들어도 기본 생성자가 만들어진다. 이겁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내가 생성자를 굳이 안 만들어도 만들어져요. 네. 생성자를 안 만들어도 만들어진다. 그리고 반환 값을, 리턴 값을 가질 수 없어요. 5번. 리턴 값을 가질 수 없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리턴 값. 리턴 값을 가질 수 없어요. 그리고 보통 이거를 직접 만들 경우에는 언제 만드느냐? 직접 생성자를 만드는 경우는요. 언제 만들어요? 네. 초기값 세팅할 때. 초기값 세팅 시. 저는 초기값 세팅을 하고 싶어요. 여기요. 과일 이름, 향기, 뭐 무게, 뭐 이런 것들. 이런 값을 난 세팅하고 싶어요. 직접 생성자를 만든 경우 그런 경우다. 그래서 생성자를 난 여기다 직접 만들 거예요. 이 안에다가 만들게요. 위에 이제 생성자 부분에 별 표시를 좀 할까? 여기랑 여기랑 클래스의 생성자 컨스트럭터 C를 대문자로 써줘야 될 것 같은데 네. 컨스트럭터 네. 생성자 클래스명과 동일한 이름의 메서드 클래스가 처음 생성될 때 반드시 실행돼 객체 초기화 함수다 안 만들어도 기본 생성자가 만들어진다 반환값을 가질 수 없다 리턴을 할 수 없다고 얘는 그리고 직접 생성자를 만드는 경우는 초기값 세팅 시에 직접 만듭니다. 그래서 초기값 세팅하려고 좀 만드는 거예요. 이 클래스를 생성할 경우 초기값 세팅이 필요하므로 생성자를 만든다. 그래서 만들게요. 어떻게 만들라고? 이렇게 만들어요. public fruit. 지금 이게 fruit잖아. 똑같이 만들어.
이렇게. 이게 생성자예요. 그냥 생성자라고 하고. 근데 이게 무슨 특징이 있어요? 보시면 이 프로츠 생성자가 뭐예요? 원래 그냥 일반 메서드는 소문자로 만들어야 되죠? 근데 클래스명하고 똑같아요. 네. 그리고 리턴 값 같은 게 없어요. 얘는요. 반환 값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형태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public 프로츠 이렇게. 일반 메서드가 아니므로 이름이 클래스명과 똑같아요. 이게 중요한 특징이에요. 이게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걸 보시는 순간 뭐야? 메서드가 대문자로 못 쓰는데 클래스명하고 똑같네 보니까 이게 바로 생성자라. 자, 생성자의 역할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클래스를 얘기할 때는 이런 얘기가 꼭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에 위에 이런 애들을 내가 세팅을 할 거거든요. name, color, favorite. 그럼 여기 이제 얘가 처음에 얘가 생성되는 순간 프루츠라는 클래스가 생성되는 순간 여기에다가 값을 세팅할 거예요. 그래서 스트링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값을 스트링 여기 AA 뭐 이런 식으로 스트링 BB 스트링 CC 그리고 더블형 하나 필요하죠. 더블 BD 이렇게 이름을 전부 다르게 만들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쓰시면 되거든요. 여기 안에서 name에다가 AL을 넣고 그죠? 그리고 컬러에다가 BB를 넣고 플레이버에다가 BD를 넣고 그 다음에 웨이트에다가 BB 이게 CC구나. CC DD를 넣고 맞지? 네, 보통 이렇게 세팅하면 되는데 바깥에서 얘를 불러줄 때 이렇게 세팅을 하면 되는데요. 이게 의미가 없지 않아? 여기 파라미터 변수 보세요. 얘가 메서드잖아. 이 생성자도 메서드거든요. 근데 클래스를 초기화해주는 메서드니까 값 세팅할 때 내가 이거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값 세팅하기 위한 값들을 여기 위에 값이 세팅 안 돼 있는데 여기다가 갖고 들어와서 넣어준다고. 이걸 이해를 좀 해야 돼요. 네. 왜 이 값을 세팅해? 여기다가 값을 박아놓으면 이 클래스가 뭔 소용이야? 이걸 뭐하러 만들어? 이 클래스를 뭐하러 만드냐고. 과일 이름에다가 수박, 색깔은 빨간색, 뭐 이런 식으로 다 만들어버리면 클래스가 의미가 없잖아. 이 틀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죠? 이게 틀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데이터들을 기본적으로 다뤄줄 거고 네가 호출할 때 그 값을 세팅해라는 게 이거예요. 생성자 함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생성자 메서드. 그래서 값들을 이렇게 여기 세팅할 값들을 쫙 갖다 놓고요. 네. A, B, B, C, C. 근데 이게 의미가 이게 이 변수 자체가 의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보통 이 이름하고 똑같은 이름을 보통 쓰거든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네임은 네임, 컬러는 컬러, 플레이버는 플레이버, 그리고 웨이트는 웨이트, 웨이트는 웨이트. 이렇게 바꿀 수 있거든요. 보이시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네임은 네임, 밑줄 쫙까지, 컬러는 컬러, 플레이버는 플레이버. 왜 이거 밑줄 가요? 웨이트는 웨이트.
뭐라고 나와요? The assignment to variable color has no effect. 이게 뭔 소리냐면요. 이게 전달 값이 요 내부에서 쓰이는 값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앞에 거랑 뒤에 거랑 구분 안 되지. 이렇게 되면. 앞에 거랑 뒤에 거랑 구분 안 되잖아. 그죠? 이게 왜 이렇게 썼는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네. 보통 전달 값은 매개 변수? 매개 변수라고 할게요. 매개 변수는 속성명과 동일한 이름으로 쓰는 경우가 많다. 이름 또 지어주기 힘들잖아. 그죠? 네. 그래서 여기에 속성명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래서 속성명과 매개 변수 구분하기 위해 속성명 앞에 this 속성명 앞에 this를 사용. 네, this를 쓰시면 돼요. 네, 여기다 this 써볼게요. 여기랑 여기랑 전부 네 군데다가 this 점 이러시면 구분이 돼요. 이 this 점, 이 클래스에 선언된 속성이라는 뜻이에요. this 점을 쓰시면. this 점 속성명. 이거는 클래스에 선언된 속성명이라는 네, 그런 뜻이에요. 클래스에 선언된 속성명이에요. 오케이? 이렇게 생겼죠? 그렇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 이제 메서드를 만들어 볼까요? 메서드. 그 밑에는 메서드 만들어. 요거를 이제 찍어보는 역할을 할게요. 메서드는 뭐예요? 클래스 안에 정의된 함수. 함수가 되겠죠? 여기다가 찍어볼게요. public void. 얘는 일반 함수야. void, 이거 void는 이제 리턴 값이 없다는 거고. fruit fn. fruit 함수라고. 이건 내가 만든 거야, 함수를. 이건 fruit fn 함수예요. 메서드. 이건 내가 생성한 거야. 이건 내가 만들고 싶어서 만든 거야. 이 메서드를. 여기서 찍어주는 거는 화면에다 찍어준다고. 취소 찍어주기. 찍어주기를 여기서 할게요. 나는 누구입니다. name입니다. 그리고 색은 항상 띄고 여기 있는 변수를 여기다 다 사용할 거거든요. 네. 색은 컬러. 이고 요것만 만들게요. 금방 끝나요. 냄새는 플러스 플레이버. 그죠? 이다. 배당 무게는 플러스. 엔터 한 번씩 칠게요. 웨이트. 킬로그램이다. 킬로그램. 이따 요거 테스트는 이따 좀 해보고 요거 출력 요거 구성만 좀 해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까지만 일단 해놓고 이따가 확인은 이따가 해보겠습니다. 일단 마무리. 확인은 아직 안 했어요. 네. 마무리.